혹시 한국 돌아가면 의료비 걱정은 끝이라고 찰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암 진단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넘는 비급여 항목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흔들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던 이 선생님께서 2년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폭탄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수십 년을 기다려 돌아온 교포들을 눈물 흘리며 다시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당신의 노후 계획 전체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여기 30년 만의 선택으로 남은 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이자 회한이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대한 마지막 이정표였습니다. 박영철 씨, 올해 72. 그의 거친 손마디에는 LA의 벽과 세탁소에 짙은 화학약품 냄새가 30년 세월만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자랑스러운 이민 1세대였다. 십수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 씨의 유언은 딱 하나였다. 여보, 우리 뼈는 고향 땅에 묻어요. 저 푸른 남항대교가 보이는 영도 앞바다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철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의 귀향은 동네의 작은 경사였다. 자갈치 시장의 오랜 친구 최 씨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연신 고생했다. 영철아,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살아야지라고 외쳤다. 영철 씨의 한국 생활은 달콤한 솜사탕 같았다. 아침이면 돼지국밥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오후에는 시장어기 벤치에 앉아 친구 최 씨와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LA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 때면 늘 배경으로 북적이는 시장을 뒤췄다. 수지야, 아빠 잘 있다. 여긴 사람 사는 냄새가 나. 너희 엄마도 이걸 봤어야 했는데. 딸은 화면 너머로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시고요. 영철 씨는 손을 내저었다. 야야, 여긴 미국이랑 달라. 감기쯤은 2달러면 떡을 쳐. 의료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다. 촘촘하게 얽힌 인간관계도 처음엔 정겨웠다. 조카의 아들 돌잔치, 친구의 딸 결혼식, 두둑한 축의금 봉투를 내밀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다. 최 씨가 야, 너 그러다 거덜나겠다. 한국은 경조사비가 사람 잡는다. 아이가라며 핀잔을 줘도 영철 씨는 이게 다 정이지. 돈으로 못 사는 게 정의하라며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그는 몰랐다. 그 정이라는 이름에 거미줄이 보이지 않는 비용과 감정의 무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그가 가장 신뢰했던 의료 천국이라는 믿음이 덫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은 예고 없이 깨졌다. 그날도 최 씨와 국밥을 먹던 중이었다. 깍두기를 씹던 영철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그의 장밋빛 노후 계획에 울리는 경고음이었다. 병명은 폐암 3기. 30년간 세탁소에서 들이마신 유독한 공기가 그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진단 이후에 찾아왔다. 의사는 최신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권했다.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약이었다. 영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돈 걱정은 마십시오. 저 미국에서 보험은 없었어도 모아둔 돈은 있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 약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한 달 약값만 800만 원이 넘습니다. 순간 영철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800만 원. 그가 LA에서 한 달 내내 땀 흘려 남들 옷을 다려주고 벌던 돈보다 많은 액수였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한국에 돌아와 아파트를 사고 이런저런 경조사비로 챙겨주다 보니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다. 계산기가 없어도 알 수 있었다. 1년만 치료받아도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했다. 의료 천국이라는 믿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비급여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수천만 원짜리 계산서만 둥둥 떠다녔다. 병원비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다. 간병인을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다. 하루 15만 원이 넘는 간병비.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버텨야 하는 병씨의 밤은 LA의 외로움보다 훨씬 시고 깊었다. 친구 최 씨가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셔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다. 어느 날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철아, 딸한테 연락은 해봤나? 그래도 자식인데. 영철 씨는 앙상한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연락했다. 당장이라도 오겠단다. 근데 오면 뭐 하겠노?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자리도 못 잡은 아비 병수발이나 들라고 그럴 순 없다. 그의 자존심이, 아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올감했다. 관계의 스트레스는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덮쳤다. 병문안을 오는 친척들은 위로를 건네면서도 꼭 한마디씩을 보탰다. 아이고 형님, 미국에서 고생만 하다 와서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진작 들어와서 몸 관리 좀 하시지. 아주버님, 수지는 왜 안 와요? 미국이 그리 멀어요? 그들의 모든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무너진 마음에 박혔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중요했던 30년의 미국 생활. 그에게 익숙해진 그 세상과 한국의 정을 기반으로 한 세상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다.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더 이상 온전한 한국인이 아니었다. 한국 땅을 밟고 선 이방인.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아내 순자 씨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남항대교가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던 아내. 그는 창밖을 보며 흐릿해진 남항대교를 눈에 담았다. 이대로라면 아내와의 약속은커녕 자신의 마지막조차 추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는 결심해야 했다. 딸과의 영상통화. 수척해진 아빠의 모습에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제발 이리 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기 오면 내 직장 보험으로 다 커버돼.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와. 응, 영철 씨는 30년간 단 한 번도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무너졌다. 앙상한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평생의 후회가 담긴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순자야,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었나 보다. 그냥 길 잃은 손님이었나 봐. 그 한마디는 그의 꿈과 자존심, 그리고 고향에 대한 환상이 모두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한국에 집을 산 것을 후회했다. 아파트는 바로 팔리지 않았고 섣부른 투자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가 돌아갈 곳은 그를 온전히 받아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피부치가 있는 미국 땅이었다. 몇 달 뒤 인천공항 출국장. 한결 더 수척해진 영철 씨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쓸쓸히 서 있었다. 배웅 나온 최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영철아, 몸 건강하고 여긴 언제든 내 고향이다. 잊지 마라. 영철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 내가 태어난 땅일까?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일까? 수십 년을 그리워한 고향은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준 학교가 되었다. 그의 노후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아내와의 약속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되어 커졌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다. 그 불빛 속에 그가 머물 자리는 없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일 아침 공책 첫 장에 연필로 하루를 계획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진우 씨, 올해 73. 그의 손에는 분필 가루의 흔적 대신 아내와 함께 가꾼 텃밭의 흙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중학교 교장이었고 그의 은퇴는 신문 한쪽에 실릴 만한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은 그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가계부한권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이자 사랑이었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넘게 해준 가장 튼튼한 등대였습니다. 김진우 씨의 은퇴 생활은 강원도 춘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며 얻은 돈과 합쳐
아들의 전세 자금과 딸의 결혼 자금으로 먼저 떼어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야, 너 그러다 나중에 손 벌리는 신세 된다. 노후 자금은 쥐고 있어야지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식들 앞길 터주는 게 먼저지. 우리는 연금으로 살면 돼. 그의 유일한 믿는 구석은 35년간 부은 공무원 연금,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정숙 씨와 함께 이 돈을 행복 월급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월급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침이면 소양강변을 함께 걷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LA의 화려한 볕이나 자갈치 시장의 흥겨움은 없었지만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환갑잔치 때였습니다. 자식들은 호텔 뷔페를 예약하자고 졸랐지만 진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다. 그 돈으로 우리 식구끼리 조용히 여행이나 다녀오자. 그는 자식들의 경조사에도 남들처럼 수백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수 쓴 편지와 정성껏 고른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비의 마음이다. 돈의 액수가 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란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정이라는 이름 아래 오가는 수많은 돈의 흐름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연금에서 20만 원은 언제나 미래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30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부부의 실손보험과 암보험, 아내 정숙 씨조차 여보, 이제 그만두어도 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는데라며 가끔 투정을 부릴 때도 진우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수가 나라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야. 하지만 담장 안에서 우리 집을 지키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해. 그는 의료복지라는 말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요하던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기침 한 번 안 하던 아내 정숙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췌장암 2기. 의사는 최신 기술인 중입자 치료를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치료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 과정 전체를 보면 6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들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부모님의 노후에 닥친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천만 원,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다른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만한 돈 없잖아요. 그 순간 진우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기 2cm는 될 법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의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집 보물 1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납입한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40년 가까이 매달 붓고 또 부은 돈이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나 두려움 대신 오랜 준비가 만들어낸 확신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는 기적처럼 순조로웠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된 진단금과 치료비는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를 위로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진우 씨는 매일 아내를 위한 건강죽을 끓였습니다. 병문안을 오는 친척과 친구들도 돈 봉투 대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 씨가 평생 쌓아온 관계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정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실에 누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돌아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의 말에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 느끼는 회한이 아닌 자신의 뿌리 위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선 가장의 든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병원 로비에서 진우 씨 부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채 공항 리무진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진우 씨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고 누군가는 자신의 터전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책임감의 차이였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 정숙 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소양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작년과 똑같이 고요하게 흘렀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한 노후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진짜 행복한 노후는 말이야. 매달 20만 원짜리 약속을 40년 동안 지켜내는 그런 꾸준함 속에서 피어나는 거였어. 그의 얼굴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는 그 어떤 부자의 호탕한 웃음보다 값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노후 계획은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조약골처럼 그들의 발밑에서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춘천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그 불빛 속에 그들이 평생을 가꿔온 아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 돌아온 교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돈 문제보다도 정서적인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진 한국 사회와 부딪히면서 겪는 이질감 때문이죠. 박영철 선생님이 그토록 힘들어하셨던 경조사비 문제도 바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한 단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 결혼이나 부모상처럼 돈 들어갈 일은 끊이지 않는 시기라서 경조사비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의료비보다 경조사비 지출이 더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분들도 계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박영철 선생님이 굳게 믿었던 의료천국이라는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면 모든 병원비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암처럼 큰 병에 걸리니 비급여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신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6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 병원비의 3분의 1 이상, 특히 효과가 좋다는 최신 치료나 새로운 약값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부 환자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무려 48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암치료는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아서 그야말로 재산 탕진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2년에 한 해 동안 병원비로 500만 원 이상을 쓴 고액 진료비 환자 10명 중에 7명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버 파산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개인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어르신이 15,8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제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된 겁니다. 반면에 김진우 선생님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만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진우 선생님은 35년간 꾸준히 부어온 공무원연금을 기반으로 매달 274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셨죠.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꼽는 게 바로 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서 든든하게 다층 연금 구조를 만들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순자산이 평균 4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그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정작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돈맥경화 현상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선생님처럼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라도 나의 노후 자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자산을 배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선생님 부부에게 닥친 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수십 년간 꾸준히 납입해온 실손보험과 암보험이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췌장암이라는 큰 병을 얻었을 때 이 보험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70대의 가입률은 26.5%, 80세 이상은 고작 1.1%에 불과하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할 뿐, 중증질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감당해주지는 못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개인보험, 특히 실손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을 환갑 이전에는 꼭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소득이나 의료비 부담률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보험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선생님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정문화가 돈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을 경계하면서 진심을 담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아플 때 자녀들이 돈 문제로 고통받는 대신 온전히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 역시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능력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의 노후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박영철 씨와 김진우 씨의 극명한 대비는 노년의 행복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책임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정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공정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실손 및 중대질병보험을 통한 다층적인 재정 및 건강관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이 박영철 씨와 같은 비참함을 피하고 김진우 씨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두 얼굴 같은 두 분의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텐데요. 박영철님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내리맞고 김진우님처럼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돈 문제입니다. 박영철 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모아둔 은퇴 자금이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빠르게 사라진 것이었죠. 김진우 님처럼 안정적으로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는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 213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니까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박영철 님처럼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돈맥경화 상태의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려서 소득도 올리고 사회생활도 계속할 수 있도록 꾸민 건데요.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한 달에 30시간 이상 일하시면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의 보탬이 될 겁니다. 이건 각 시, 군, 구청이나 노인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돈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연금이다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걸 포함해서 3층 연금 구조를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자녀 리스크는 피해야 한다면서 김진우님처럼 자녀를 돕는 것과 자신의 노후 자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제입니다. 의료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비급여, 진료비 폭탄을 맞으셨던 박영철님의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를 넘어야 하는 등 조건이 꽤 엄격해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나 약제비 일부도 지원해주고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김진우님처럼 배우자분이 아플 때 간병 부담을 실제로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그 울타리 안의 집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라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아서 이게 곧 가정이 파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실손보험과 3대 질병, 그러니까 암, 뇌, 심장 진단비 보험은 환갑이 되기 전 건강하실 때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진우님이 수십 년간 꾸준히 내셨던 보험료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관계 문제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신 박영철님은 문화적 차이나 정서적인 이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행복한 노후는 돈과 건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공간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와 교육이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서예나 탁구, 노래 교실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요. 예전의 사랑방 역할을 넘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식사 제공 서비스를 늘리고 다양한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중요한 교류와 건강 관리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 관계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진우님처럼 과도한 경조사비처럼 돈이 중심이 되는 관계보다는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처럼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박영철님과 김진우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는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환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한 결과라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나의 연금과 보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김진우님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겁니다. 세월의 강물 흘러 여기 다다른 삶. 어느새 붉은 노을 머리 위로 곱게 물들고 지나온 길 위에 뿌린 씨앗 돌아보니 어떤 이는 풍성한 열매, 어떤 이는 빈손이네.
하지만 그 손에 남은 온기, 그 마음에 새긴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노년의 보석인 것을.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다가올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박영철님과 김진우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사람의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미처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의 단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영철님의 이야기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처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서 읽고 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정정당당하게 홀로 서려 했던 의지를 꺾는 가파른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모아둔 자산은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경조사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른바 돈맥경화 상태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병원비 폭탄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오랜 외국 생활로 멀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삼켜야 했던 박영철님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쩌지 하는 깊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후회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마치 한편의 따스한 노을처럼 그의 노년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찍이 미래를 내다보고 굳건히 쌓아 올린 3층 연금과 든든한 보험은 위기의 순간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그 안에서 여유를 찾아 자녀에게 온기를 나눌 줄 아는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투병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기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보장의 힘으로 묵묵히 간병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매개로 한덧없는 관계가 아니라 취미와 봉사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서 그는 깊은 공감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웃고 봉사활동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하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진우님의 삶은 준비된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희망과 목표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박영철님의 아픔과 김진우님의 지혜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의 선택과 준비가 쌓여 만들어지는 계절이라는 것을요. 박영철님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김진우님처럼 흔들림 없는 평화 속에서 인생의 화운기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있기보다 지금 바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셨나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집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연금은 돈맥경화를 해결해줄 지혜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아줄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을 넘어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올린 3층 연금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홀로 어려움에 처하는 자녀 리스크를 피하고 김진우님처럼 자신의 노후와 자녀 돕기 사이에 건강한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더해가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노력이 훗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든든한 손수건이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박영철님처럼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 앞에서 무너지는 가슴을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내 집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문가들은 월 5만원, 10만원이라도 좋으니 환갑이 되기 전 건강하실 때 반드시 실손보험과 3대 질병진단비 보험을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김진우님이 수십 년간 꾸준히 내셨던 보험료가 위기의 순간 그 어떤 황금보다도 빛나는 가치를 발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준비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굳건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보험 증권을 펼쳐보고 내 몸의 마지막 방어선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할 때 지키는 건강이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라는 이름의 따뜻한 행복입니다. 돈과 건강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노년은 쓸쓸한 겨울 벌판과 같을 것입니다. 박영철 님이 겪었던 문화적 이질감과 외로움은 많은 어르신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김진우 님처럼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은퇴 후 사라진 직장 동료라는 울타리에 슬퍼하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미소와 온기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줄 보석입니다. 오늘 바로 살고 계신 지역의 노인복지관에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절대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우 님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간 결과임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의 연금과 보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이 풍성한 열매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